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데이터 정리하고 숫자 계산하고 또 아이디어 발표하고. 근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딱 맞는 도구를 쓰고 있는 걸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의 작업 효율을 진짜 확 올려줄 최적의 도구 선택법 재료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숫자, 온갖 아이디어들. 이게 머릿속에도 컴퓨터 폴더 안에도 막 뒤죽박죽 섞여 있지 않나요? 아마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혼돈을 아주 시원하게 정리해줄 첫 번째 열쇠부터 같이 찾아보죠. 자, 우리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바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객 목록은 저 파일에, 제품 재고는 이 파일에, 판매 기록은 또 다른 파일에 이렇게 다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제대로 분석은커녕 혼란만 더 커질 뿐이에요. 바로 이 혼돈을 잠재울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데이터베이스. 이게 그냥 정보를 막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에요. 뭐랄까 아주 똑똑한 사서 같다고 할까요? 알아서 중복된 자료는 싹 정리해주고 누가 와서 어떤 정보를 찾든 항상 가장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를 딱 꺼내주는 거죠. 이게 예전의 파일 시스템 방식이랑 비교하면 확 와닿는데요. 옛날 방식은 마치 여기저기 포스트잇에 다른 내용을 적어서 붙여놓는 거랑 비슷했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요, 딱 중앙에 마스터 문서 하나를 두고 모두가 그걸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꼬일 위험이 확 줄어들고 언제나 최신 정보, 즉 진실은 오직 하나인 상태가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일하는 방식은요, 비유하자면 요리랑 정말 비슷해요. 자, 먼저 테이블이라는 공간에 신선한 재료, 즉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해둬요. 그 다음엔 쿼리라는 레시피를 보고 내가 원하는 재료만 쏙쏙 골라내는 거죠. 새로운 재료가 생기면 폼을 통해 아주 쉽게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라는 멋진 플레이팅으로 완성된 요리를 딱 내놓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오케이, 이제 데이터는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럼 다음은 뭘까요? 맞아요. 그 안에서 진짜 의미를 찾아내야죠. 우리의 두 번째 미션은 바로 이 숫자들 속에 숨어있는 패턴과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럴 때 등장하는 만능 해결사가 있습니다. 바로 스프레드시트. 이건 그냥 계산기가 아니에요. 거의 살아 움직이는 디지털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숫자를 딱 넣으면 결과가 바로 나오고 만약에 이 숫자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말 순식간에 돌려볼 수 있거든요. 스프레드시트를 제대로 쓰려면 이 주소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 수식을 복사할 때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상대 주소가 있고 달러 기호로 넌 여기 꼼짝 마 하고 꽉 붙잡아두는 절대 주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모든 항목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때 절대 주소를 딱 걸어두면 수백 번 할 일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와, 이 작은 차이가 바로 칼퇴를 결정하는 거죠. 여기에 함수라는 마법까지 더하면 이건 거의 무적이죠. sum, average 같은 건 기본이고요. if 함수 같은 걸 쓰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만약 판매 실적이 목표를 넘었으면 보너스, 지급, 아니면 격려 메시지 표시 이런 식으로 아주 똑똑한 자동화 규칙을 만드는 거죠.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를 컴퓨터가 알아서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요, 스프레드시트의 진짜 힘은 단순히 계산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는 바로 차트입니다. 이 딱딱한 숫자들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설득력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거죠.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스토리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 그게 바로 차트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꺾은 선 그래프. 이건 시간이 흐르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오르내리는지 그 흐름 있잖아요. 그 추세의 맥박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데는 이게 최고예요. 보세요. 종합 주가지수 동향처럼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데이터도 꺾은 선 그래프 하나면 그 흐름이 그냥 바로 눈에 들어오잖아요.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읽는 것보다 이 차트 한 장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도와준다는 거. 이야, 이게 바로 시각화의 힘이죠. 자, 그럼 이번엔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 항목들을 넣고 뭐가 제일 큰지 순위를 매기거나 크기를 비교하고 싶을 땐 어떡할까요? 그렇죠. 그럴 땐 막대 그래프가 딱입니다. 어느 막대가 제일 긴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지금 보시는 지역별 쌀 생산량 그래프처럼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어느 지역이 1등인지 바로 알 수 있죠? 맞아요. 이렇게 각 항목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싶을 땐 무조건 막대 차트가 정답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 정리도 끝냈고 분석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 이 엄청난 결과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발표 자료 만드는 툴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최고의 스토리텔러로 변신시켜주는 마법 같은 도구죠. 텍스트, 이미지, 영상, 소리, 가능한 모든 걸 동원해서 듣는 사람들을 내 이야기에 완전히 푹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멀티미디어나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건 이제 기본이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올림 기능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엑셀 차트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가져와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까지 되게 하는 거예요. 와, 발표 자료 만든다고 데이터를 또 복사하고 붙여놓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으로 모든 페이지의 디자인을 한 번에 통일시키고 화면 전환 효과로 물 흐르듯 부드럽게 넘어가게 만들면 듣는 사람들은 훨씬 더 내용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결국 잘 만든 발표 자료 하나가 발표하는 사람을 훨씬 더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아주 강력한 도구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도대체 언제 어떤 도구를 써야 하는 건데 핵심만 딱딱 집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른 건 잊어도 이 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럼 고민 없이 데이터베이스고요. 복잡한 계산이나 만약에 분석이 필요하다? 그럼 스프레드시트를 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아이디어로 누군가를 설득해야 한다면 당연히 프레젠테이션으로 멋지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는 어떤 문제가 놓여 있나요? 이런 말이 있죠. 훌륭한 장인은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고의 전문가는 언제나 올바른 연장을 선택한다. 여러분의 문제에 딱 맞는 최적의 도구를 선택하셔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